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수상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야당 의원 간의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지역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려 대가성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내부 집기를 부수면서 3시간 넘는 폭동을 벌였습니다. 52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종교계로 구성된 충북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습격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민 저항권이 아닌 민주질서를 파괴한 폭동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준동들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고. 또 이번 법원 폭동의 원인이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와 판사 좌표 찍기에 전념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주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비상시국회의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 범죄를 사법부가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5일 충북 도청 서문 앞에서 만여 명이 모이는 도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집회는 항상 열린 공간이고 그 열린 공간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 침입한 시위대가 취재진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취재 장비를 탈취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9개 언론인협회는 극우 깡패가 테러를 가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행위라고 분노했습니다. 또 폭도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정호택 돈봉투 수사건에 연루된 윤곽근 변호사가 내일 열리는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변호사 측의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이 겹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윤 변호사는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신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충북 여야가 벽두부터 격돌했습니다. 새해 처음 열린 도의회 임시회였는데요.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진 시국은 물론 충북 도정을 놓고도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집행기관 질문에서도 김영환 지사와 야당 의원 간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처음 도입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탄핵, 특검, 입법 중독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방탄과 정쟁 격화, 여야 협치의 실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민주당 도의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사 개인의 공적 쌓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이딴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점도 꺼내들었습니다. 내란 혐의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행으로 도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진 대집행기관 질문에서는 김영환 지사와 야당 의원이 직접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최하위, 산하기관장의 비위 연루 등을 지적하자 혼란스러운 도정은 급기야 김영환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김영환 리스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측근 인사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 성장률, 출산 증가율 1위 등의 지표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어디가 꼴등입니까? 우리 도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어떻게 없는 이게 것을 도민을 가지고. 모욕하는 일?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청사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도심 건물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한 과정에 지사님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그쵸. 질의가 도에 맞습니다. 우리 충북 도의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혹시 지사님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부덕의 소치가 있어? 여야의 이견이 없었던 건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상정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결의안뿐이었습니다. 새해 첫 도의회 임시회부터 벌어진 여야의 대립은 향후 전국 혼돈과 맞물려 지역정가 역시 순탄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제천 평창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천 평창 고속철도는 제천에서 평창읍을 거쳐 평창역에 이르는 57.8km 구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조 3,9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지난 2023년 김영환 지사가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30억 원을 빌렸다 대가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1년여 만에 불송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국가수사본부 최종 심의가 남아있어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형사처벌 대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세 채를 담보로 충북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는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김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업체 실소유주가 소각장을 운영했던 모 회장으로 추정되고 이 두 개 업체와 주소지가 동일한 또 다른 업체가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 증서를 신청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지사에게 돈을 빌려준 업체 주소지로 취재진이 찾아가 봤더니 모 회장이 운영했던 폐기물 소각장 업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원래 공사 공장입니다. 이 부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말고요? 네, 없습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지사는 앞서 한옥을 팔기로 하고 중도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무산됐고 중도금을 돌려주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그게 항상 논란은 됐지만 그게 법으로 이렇게 성안된 거를 저는 몰랐고 신고 기간이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던 경찰은 1년여 만에 불송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4.2% 이자를 매달 납부하고 있어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대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각종 채무와 한옥 매각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경찰은 김 지사가 금전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과태료 사안이어서 경찰이 충청북도에 통보하면 법원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돈을 빌려준 업체가 김 지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를 마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국가수사본부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기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성수품 물가 동향과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귀성객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한 사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도 당직실을 통해 도민불편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독감과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이 설 연휴에도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주말과 야간, 공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호흡기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설 연휴를 비롯해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관 현황은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과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4시간 무인 점포를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중학생들이 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는데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CCTV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무인 점포 업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택시에서 내린 남녀 3명이 무인 점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가방에서 꺼낸 건 가위와 망치. 가위로 무인 계산기 틈새를 벌리려다 실패하자 급기야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뭔가 이상을 느꼈는지 황급히 가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도망치다 벗겨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달아납니다. 이들 일당이 불이 났게 도망갔던 이유는 CCTV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업주의 경고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업주의 빠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추격 끝에 곧바로 이들을 붙잡았는데 3명 모두 중학생으로 돈이 필요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를 보고 바로 뛰기 시작했고 8차로 대로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대로변을 가로질러서 뛰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피해 점포는 한 달에 평균 2번 이상 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게에 이상이 없는지 CCTV로 확인하고 있지만 그마저 어려운 설 명절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다 나서서 이거를 매일 주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데. 지난 2023년 한 해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 점포 절도 건수는 418건.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점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절도에 대한 문제 인식 자체가 낮은 학생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처벌 강화 등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 LG에너지솔루션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고소작업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소방대원 30명과 장비 12대가 투입돼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연기관 차량에 설치된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공간인 소담스퀘어가 충청권 최초로 교통대회 문을 열었습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카메라, 음향 장비 등 최신 방송 장비 등을 갖췄고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상거래 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시 유휴 인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도시농부 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충청북도는 도시농부 지원 대상 농가를 2,0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늘리고 교통비도 시군 여건에 맞춰 최대 2만 5천 원까지 자율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도시농부가 하루 4시간 일하면 충청북도와 농가 등이 교통비를 포함해 하루 최대 8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전도민 도시농부 참여운동을 통해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도시농부 5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하차도 7곳과 하수천 1곳에 지능형 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위 센서와 영상 기반 수위 측정을 통해 호우로 인해 수위가 올라가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시나리오에 맞춰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또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CCTV로 확인한 뒤 차단기 작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청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고액 체납자 8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지방세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가택수색 대상은 재산이 없으면서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가택수색을 청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로 확장하고 차량 표적 영치와 소송 등을 함께 진행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등록 농업인이 자부담 10%, 연 9,700원에서 18,200원 정도만 내면 거주지 소재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동군에서는 7,447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654명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경기 하방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저신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특별 지원 규모를 4,012억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보다 한도가 1,44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모든 업종이 대상이지만 주점업, 부동산업, 병의원, 약국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이번 설 명절에 청주시는 교통, 응급의료, 청소 등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8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합니다. 또 900여 명의 공무원이 상황 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 밖에 그동안 제설 작업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복구하고 점검해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음성 행복페이 1인당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70만 원으로 높입니다. 결제 금액의 10%가 인센티브로 제공돼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성 행복페이는 5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누적 발행액은 3,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